안녕하세요. 리얼미터가 항상 그 정확한 지지율 조사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유명해서 구라미터라는 소리도 듣고 있죠. 그런데 이 자료는 어제 제가 캡처한 것인데요. 지금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즉 야당을 열심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즉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한국갤럽에 따르면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20% 정도. 근데 왜 리얼미터가 국민의힘을 이렇게 보좌를 할까? 그것이 이제 제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리드하는 분은 김종인 씨죠. 김종인 씨를 찾아보니까요. 이분이 외대에 독일어 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뮌스터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신 게 서강대 경제학 교수였어요. 그때의 서강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분의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상당히 그 은행계의 서강학파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상당히 강한 세력으로 남아있죠. 왜 이런 구조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김세현 씨를 한동안 열심히 밀었잖아요. 이 김세현 씨가 돈이 많다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장인이 한승수랍니다. 한승수와 이 김종인 씨는 같은 경제학 출신이죠.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고요. 김종인 씨는 계속 그 노태우 시절부터 장관직을 했고, 그 이전에도 그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하에서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독일계의 그 보수가 집권을 했을 때 독일에서 그 비스마르크 정부에서 상당히 그 복지 제도를 강화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보수세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한국의 보수세도 조금 그 퀄리티를 좀 높이셔야 돼요. 독일의 보수세만 하더라도 사회복지를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냥 자기 자본을 늘리자 이런 그 간단한 논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수준이 높다는 거죠. 어쨌든 김종인 씨가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종교가 가톨릭이고, 서강대에서 교수직을 오래 했고,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독일 계통의 그 사회복지제도 강화, 의료, 교육에 관한 거겠죠.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하에서도 이 의료보험을 추진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분이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이분도 역시, 혹시가 아니라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세와 독일계가 상당히 끈끈한 그 밀착 관계를 갖고 있는 거 또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둘 다 세계화 세력이죠. 그래서인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백신을 무조건 맞히자, 이런 것도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말하고 있고요. 성땡땡자 문제도 그 합법화하자, 이런 것도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희한하죠?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일본에도 같은 이름의 정당이 있다고 그러고요. 참 좀 이상한 점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으로 유시민 씨가 있잖아요. 근데 유시민 씨는 한국의 리버럴리즘을 고착시킨 그런 사람으로서 그 진보 내에서 그 서로 계파 싸움을 벌일 때 유시민 씨가 그 조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무튼 한국의 진보를 쥐고 그
독일식 리버럴리즘,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하고 상당히 세계화 쪽으로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 유시민 씨가 추종하는 리버럴리즘과 김종인 씨가 가고자 하는 세계화 세력 그 이슈와 굉장히 흡사한 면이 많다는 거죠. 이게 제가 느낀 바고요. 그런데 현재의 그 여러 가지 점을 또 페이스북에서 저는 많이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교황이 뭐 사임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루머가 돌았잖아요. 근데 새 교황이 즉위 된다면 누구일까? 이것은 말세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거론되는 자는 가나 출신의 그 흑인인 피터 이름이 뭐죠? 피터 턱슨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극좌 신학자라고 그러고요. 공의회 대표라고 그럽니다. 이 공의회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위한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교황청 내에. 그리고 이 공의회 설립을 주도한 것이 로스차일드라고 그럽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래서 상당히 자본주의를 옹호하면서 극좌인 그런 신학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왜 교황은 이런 표시를 할까? 악마 표시를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악마 숭배자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황이 지금 감상하고 있는 그 희한한 그 성적 성행위를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분들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 너치즘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됐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남미 쪽으로 갔는데 남미의 좌파가 된 거죠. 근데 거기서는 생각해 보세요. 남미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성행위에 대해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즐기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사제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는 악마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올리신 분이 페이스북에 있었는데 한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올리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계속 흡입하게 된다 그럽니다. 결국은 세균성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이거를 밝혀낸 사람이 바로 앤서니 파우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우치라는 사람도 예수의 사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파우치가 이런 것을 알면서도 지금 전 세계에 마스크 착용을 해라. 뭐 이런 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세균성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스페인 독감 때도.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하라 그러는 건 그래 당신 세균성 폐렴으로 죽어라 이런 소리랑 같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좀 더 알아본 결과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치사율은 0.1%밖에 안 돼요. 독감 치사율보다 낮아요. 그런데 지금 마스크 사용해서 원래 N95 미만 마스크는 이 코로나가 다 통과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마스크의 99%가 N95 미만 마스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더 이 폐렴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무조건 써라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막 못 올리게 하고 뭐 그리고 똘똘한 의사들은 또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마주의자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악마를 숭배하면서 어떻게 또 사직을 맡는지 그것도 참 놀라운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리얼미터가 이렇게 국민의힘을 밀어주는 것은 국민의힘 자체가 주장하는 것이 이 가톨릭 예수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방향성이. 그러니까 성땡땡자 합법화해라. 이제 기왕이 그러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그 백신을 무조건 맞아라. 그걸 주장하는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 그런데 리얼미터가 그거를 적극 추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뭐 지금 지지도도 낮고 그러니까 대안책으로 여당 같은 야당을 만든 것이 국민의힘인데 이 힘은 더욱더 세계화 세력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슈별로 보자면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리얼미터 정말 한국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백신이 우선이냐, 치료제가 우선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볼 때에 사실은 백신을 안 맞고 버티다가 걸리더라도 치료제에 얼른 채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다행히 치료제 개발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그 사장이 나와서 뭐 자신하고 싼 값으로 한국에 보급하겠다가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치료제보다 백신 쪽으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이 또한 문제이죠. 그래서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백신이 있더라도 그게 들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단 말이죠. 점점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있으니까 염려 마시오. 한국은 이렇게 놀라운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정부든 정치인들이든 언론에서. 오로지 백신을 기다리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백신을 왜 준비를 안 했냐고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백신 없으면 금방 쓰러지는 사람들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정부는 12월 9일에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4,400만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3상이 끝나지도 않은 경우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요. 식약처에서 미국 FDA가 승인을 안 하더라도 한국식 절차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받아들인다라고 이 제2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믿어야 되겠죠. 12월 달에 나온 자료입니다. 즉 FDA 승인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한국은. 그냥 이 백신이 부작용이 많은 게 이미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맞추겠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현재 한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파이자 1,000만 명분, 모더나 1,000만 명분, 얀센 400만 명분 그래가지고 널널하게 충분한 백신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백신을 전 국민으로 꼭 맞춰야 된다고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게끔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치료제 개발이 이미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